안녕하세요, 다오월드입니다. 오늘도 파이 소식 요약해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파이앱 KYC와 마이그레이션 유예기간 관련 타이머가 파이앱 메인 화면 상단에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는 파이앱에서 체크리스트로 따로 접속을 해야만 화면 상단에 타이머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파이앱 접속을 잘 하지 않는 유저분들에게는 잘 보이지 않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 타이머의 효용성이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이렇게 보시면요, 파이앱 메인 화면 상단에 뜨기 시작하면서 파이앱에 가끔씩 접속하는 분들에게도 정보 전달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KYC 신청 자격이 있는데 KYC를 신청하지 않는 분들은요, 66일 내에 KYC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KYC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분들, 그래서 KYC를 아직 신청할 수 없는 분들은 이렇게 92일 3개월 기간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타이머 시간이 흐르지 않고 멈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KYC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면 이 타이머 시간이 흐르겠죠. 그리고 미성년자 KYC 관련해서는 아직 코어팀에서 공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미성년자 계정 같은 경우에는 타이머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KYC를 신청한 경우에는 KYC 통과 그리고 마이그레이션까지 6개월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총 184일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KYC 신청 후 KYC가 검토 중이거나 임시 승인인 경우, 또는 KYC 통과 후에 마이그레이션 신청인 경우에는 시스템이 다음 단계까지 처리가 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기 때문에 이 타이머를 보시면요, 6개월 184일 기간이 보존이 되고 시간이 멈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딱히 하실 건 없고 결과를 매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KYC를 통과한 후에 어떤 다음 조치를 능동적으로 취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 타이머에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파이체인몰 소식도 잠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체인몰은 이 파이 생태계에서 세 번째로 큰 메인넷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거대 생태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위 밸런스와 2위 밸런스는 텔톡의 이 지갑 주소이기 때문에 텔톡을 제외한다면 파이 생태계에서 가장 큰 생태계는 이 파이체인몰 생태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파이체인몰은 이 에스크로제를 통해서 파이와 상품의 거래를 투명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매월 수천 건에 해당되는 상품들이 파이코인으로 지금 거래가 지금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최근에는 파이 NFT 앱이 출시가 되고 여러 NFT 거래를 지원해주면서 파이 생태계에 또 다른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또 다른 업데이트가 하나 출시가 되었는데요. 최근 파이체인 그룹에서는 PCM 생태계에 새로운 소셜 앱이 곧 출시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PCM 소셜 앱은 그룹 채팅, PCM의 팁 기능, AI 채팅과 같은 기능을 제공을 해서 여러가지 채스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파이체인 그룹에서는 충성도가 높은 유저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매력적인 소셜앱이 나오고, 이 유저들이 이 소셜앱에 참여를 할 수 있다면 파이어사이드나 커넥트 소셜에 이어서 또 다른 파이 소셜앱으로 충분히 성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셜앱 관련해서는 또 다른 업데이트 업체가 즉각적으로 변경 사항들이 업데이트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중에서도 파이 결제를 안 받는 곳도 나중에 생겨날 것이고요. 또 결제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변경을 했지만 이 파이스토어에서 반영이 되는 이 시간이 텀이 좀 걸릴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이 파이스토어라는 사이트가 파이의 공식 사이트가 아니라 이 커뮤니티 멤버가 운영하는 이 커뮤니티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감안을 해주시고 방문 전에 이 업체 미리 연락을 해서 확인 전화를 하신 후에 방문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파이스토어에 국내 모든 이 파이 매장이 다 등록이 되었다라고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파이스토어에 등록을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그냥 자율적 참여이기 때문에 항상 이 파이스토어의 데이터는 국내 이 모든 파이 생태계를 100% 정확하게 반영한다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요. 대신 상대적으로 그나마 국내 생태계를 쉽게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추천할 수 있는 사이트 중에 하나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현재까지 파이스토어에 402개 매장이 등록이 되어 있고 1파이당 가치는 평균적으로 약 37,490원으로 측정이 되어서 지금 결제를 받고 있다. 그리고 평균적인 이 결제 비율은 현금 50%, 파이코인 50% 이렇게 반반 나뉘어서 결제를 받는 것이 평균 데이터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파이 폐쇄형 메인넷 기간인데도 불구하고요, 제일치가를 포함해서 이렇게 미리 파이 생태계에 참여해주시는 모든 업체 대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파이스토어와 대표님들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생태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잠시 이 X의 포스팅 하나를 공유를 해드리자면요, 이 X의 디카프라는 계정에는 암호화폐는 실제로 쓸모가 없다, 이렇게 상당히 회의적인 이 포스팅을 달았고, 이것을 스텔라 개발재단에
상품 담당 부사장인 토머 웰러가 반박을 하기 위해서 리트윗을 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저도 이 포스팅에 공손하게 댓글을 하나 남기고 왔습니다. 사실 우리는 실생활에서 크립토커런시를 암호화폐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 파이스토어만 보더라도 이것이 충분히 증명이 되고 있다. 이제 이런 포스팅을 달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수년 동안 너무 밈코인이나 또 의미 없는 이런 NFT 프로젝트들, 또 너무 코인의 기술적 용어의 이 함정들에 빠져서 어떤 이런 새로운 트렌드가 출시가 될 때마다 그것에 환호를 하고 이 거래소 차트의 펌핑만을 기다리는 그런 패턴을 반복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술들이 실생활에서 사용된 사례가 거의 없거나 이런 프로젝트들이 가치가 제로로 추락한 프로젝트가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이렇게 회의적인 결론에 도달을 한 것은 아닌가 추측을 해볼 수는 있겠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이 스텔라의 CEO 디넬 딕슨의 명언이 하나 나왔었습니다. 기술 얘기 좀 그만하고 이제 암호화폐의 실제 유용성을 증명해달라. 디넬 딕슨이 미디어에서 직접 얘기를 하였고 X에도 이 포스팅을 남기기도 했었는데, 파이 같은 경우는 아직 이 기술 개발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공식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이 되지도 않은 상태이지만 실생활에서 여러 유틸리티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쓸모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파이의 가치를 보관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상품이나 서비스와의 거래로 이 파이를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 현상은 국내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국경을 초월해서 이 파이 코인이 사용이 되고 있고, 이미 환전이 필요 없이 이 파이 코인이 다른 나라에서 사용이 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증명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은행 계좌가 없어도 이 스마트폰과 인터넷만 있다면 이 파이를 통해서 금융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국민들이 많아질 것이고요. 우리가 해외여행을 갈 때 환전의 어려움이나 그런 복잡성에서 좀 벗어나서 파이 코인을 사용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가장 중요한 건 이 웹 3.0 형식의 네트워크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사이즈가 크건 작건 이 네트워크를 통한 비즈니스 활동을 하고 영리를 추구하는 게 미래는 매우 유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참 답답한 부분이 많죠. 그래서 이런 계정에 암호화폐 관련 회의론적인 포스팅을 보게 되면요, 사실 99%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실생활에서 전혀 어떤 사용 사례를 보여주고 있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런 점은 팩트가 맞기 때문에 조금은 씁쓸하게 인정을 하기도 하면서, 또 반대로 이 파이의 경우에는 이미 오픈 메인넷 이전부터 여러 실생활에서 사용 사례를 만들어내려고 지금 노력을 해왔고 그 결과물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파이가 앞으로 이렇게만 성장을 해준다면 이런 회의론자의 인식을 바꿔놓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 영상 채널에서 댓글을 한 가지 선정을 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또 금방 시들어졌네요. 1년에 2번 이상 핫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오님 정보는 항상 잘 듣고 있지만 이놈의 파이가 무슨 일이 있을까 하는 느낌은 점점 잦아들고 있는 건 다오님도 부정은 못하실 것 같습니다. 이 5년이라는 시간이 참 지치기도 하지만 니콜라스나 코어팀에게는 장난일까요? 어떤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는 글을 남겨주셨고요. 일단 제 솔직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모든 암호화폐 현실이 이렇습니다. 혹시 질문자님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타 암호화폐 투자를 해보신 적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그런 암호화폐를 장기간 홀딩 해본 적이 있으신지 역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암호화폐는 시즌이 분명 존재합니다. 강세장이 있으면요, 약세장이 있고요. 어떤 가격의 대상승장과 하락장의 기준으로도 이 시즌을 분류를 할 수 있겠는데, 이 강세장이 오게 되면요, 이 암호화폐 프로젝트들도 이 시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업데이트나 프로젝트를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가격 상승이 좀 더 약해지는, 꺾이게 되는 시기가 오게 되면요, 또 프로젝트들이 조용히 개발에 집중하는 그런 패턴을 보여줘 왔는데요. 그리고 이 암호화폐가 대상승장에 왔다 하더라도 이런 출시하는 업데이트나 각종 프로젝트가 모두 기가 막히게 다 떡상을 한다거나 어떤 성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대상승장에서도 큰 재료로 사용이 되지 못하고 어떤 효과 없이 끝이 나는 경우도 있고, 또 크게 오른 만큼 반대로 크게 조정이 오는 구간이 또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대상승장에서도 죽는 소리를 내는 분들이 많으시고, 분명 추세는 오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인간 지표도 사실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로 얼마 전에 비트코인이 이제 55,000달러 정도로 조종을 받았을 때, 그때 전체적인 좀 상황을 보면은 이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이제 설명해주는 유튜버들 채널을 이 댓글 한번 보시면요, 암호화폐는 사기다, 시즌 종료이다, 끝이 났다, 나는 이제 코인 시장을 떠나겠다, 또 이제 그런 유튜버 분들에 대한 분노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배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트럼프 이슈로 또는 어떤 이 퍼드 재료가 조금씩 시들해지면서 이제 비트코인이라든지 전체적인 암호화폐 가격이 살짝 반등이 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다시 사람들의 기대가 생겨나고 이 댓글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좀 더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중요한 건
파이만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암호화폐의 대장격인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의 대장격인 이더리움만 한번 홀딩을 해 보시더라도 이번 기가 막힌 재료가 나온다라거나 나를 즐겁게만 해주는 그런 업데이트가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그런 점을 기대를 하고 코인을 홀딩을 하고 있으면은 정말 오래 가기 힘들다라는 게 팩트이고 제가 배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이 생태계에서 그런 자극적인 재료들, 업데이트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리고 그런 재료로 여러분들을 파이 생태계에 붙잡고 싶었다면은 아마 제 채널에 뭐 1파이 10만원 간다, 100만원 간다, 1000만원 간다, 이런 썸네일과 내용들이 주였을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채널에는 그런 영상이 단 하나도 없었고 그런 썸네일도 한 번도 저는 내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가 무슨 은행과 협업한다, 어떤 기업과 협업을 하고 온갖 내피셜과 망상을 제가 많이 만들어 냈었겠죠. 네, 물론 또 그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또 분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런 분들이 이 생태계는 분명 또 많이 있고요. 또 그런 컨텐츠만 만드는 분들이 또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서로 맞아서 그렇게 파이 생태계에서 각자 원하시는 컨텐츠를 보면서 버티면 되는 거고요. 저는 파이 생태계에서 어떤 부분을 중요시하고 있냐면요. 일단 이 파이의 이 펀더멘털 부분, 기초를 만드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파이의 기본 철학이나 왜 파이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해를 하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씩 제작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2021년에 파이 생태계 매장이 해외에 비해서 국내는 너무 적거나 없으니 이런 기초 공사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파이파파님과 구기암님, 파이스토리님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이 결제 매장 프로젝트라는 것을 시작을 했죠. 1년 동안 영상을 제작을 하면서 그때 사실 여러 악플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가 뭔데 뭘 나서서 파이 업체를 홍보를 하냐, 파이가 그런다고 어떤 가치가 생겨나겠냐 등등, 아니면 업체 대표님들에게도 비판을 하는 글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제가 코어팀 멤버도 아닌데 이렇게 오바를 해서 힘들게 조회수도 안 나오는 그런 재미없는 콘텐츠를 초기에 많이 만들었던 이유는 제 관점에서는 이렇게 기초공사를 하고 많은 분들의 이 참여와 이해를 돕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왔었고, 그리고 이 기간에는 이런 파이의 철학이나 왜 파이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반복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드리는 게 훨씬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매월, 매분기, 매년 파이가 어떠한 성장을 조금씩 만들어냈는지 이런 것을 보여드리는 콘텐츠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만약에 이빨린 소리였다면 제 영상 콘텐츠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겠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4,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이 파이는 자극적인 뉴스로 크게 생태계를 성장해 온 적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파이 생태계 뒤에는 꾸준하게 이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있는 분들, 그분들의 꾸준함과 일관성으로 파이 생태계가 여기까지 성장을 해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연히 파이 생태계 참여 매장 대표님들, 그리고 여러 활발한 P2P 거래를 해주시는 분들이 이 파이의 큰 펀더멘탈을 지금 만들어 주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나 유튜버 중에서는 초기에는 구겸님과 파이로드님 같은 분들이 있으셨고, 최근에는 퓨처파이님이나 파이꼼님, 파이베라님, 선우님 등등 이런 분들이 진짜 파이 생태계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유튜버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님도 아시겠지만 이런 분들의 조회수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훨씬 중요한 소식이고 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훨씬 힘든 그런 컨텐츠이기도 한데요. 조회수는 좀 아이러니하게 훨씬 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파이 가치가 내일 당장 오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정보보다는 어떤 파이가 어떤 대기업과의 협업 뉴스는 없나, 어떤 큰 손이 나와서 파이를 대거 매수해주겠다는 그런 뉴스는 없나, 이런 뉴스를 찾게 되는 것이죠. 실제 그런 뉴스가 팩트가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당장의 즐거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허위 뉴스를 클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메가모더나 모더들, 코어팀이나 커뮤니티 개발자들 이런 대화를 많이 인용을 해서 이제 영상의 소재로 컨텐츠로 쓰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도 욕을 많이 먹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일단 그 대화들을 제가 힘들게 구해서 공유를 해드리는 이유는요, 실제 파이 코어팀 내부에서는 어떤 지금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어떤 솔루션에 집중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타임라인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면, 그렇다면 한두 달 뒤에는 과연 어떤 업데이트를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청자분들은 좀 이게 지루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은 제 선에서는 충분히 흥미롭고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다오월드라는 채널에서는 이 파이 관련 좀 자극적인 기사나 뉴스들을 찾기 위해서 들어오는 분들이 아니라, 이 파이의 성장 속도는 매우 느리지만은 이 강력한 펀더멘탈을
만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레스를 확인할 수 있는 채널로 좀 인식을 하고 입장하셔서 영상을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질문자님 질문처럼 원래 암호화폐 프로젝트는 이 큰 업데이트 몇 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우 지루한 장을 버텨야 되는 게 이 코인 시장의 저는 숙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파이뿐만이 아니고 다른 프로젝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암호화폐 시장이 약세장일 때, 이 배후장일 때나 아니면 이 파이 네트워크처럼 아직 개발 중일 때는 이 프로젝트를 바라봄에 있어서 좀 마인드를 변화시켜서 느긋하게 지켜보아야 오래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파이투데이가 발표가 되고 여러 가지 업데이트가 나왔었죠. 온체인 락업이라든지 KYC 6개월 기간 발표라든지 그리고 이에 대한 수정사항과 좀 개선사항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업데이트가 끝난 지 좀 별로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파이투데이 발표가 이제 막을 내렸고 챌린지도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온체인 락업 KYC 6개월 기간 지금 수정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업데이트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어떤 좀 컴플레인을 하기에는 너무 초조해 하시는 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우리가 이런 장기 프로젝트를 보면요, 또 암호화폐를 투자를 하면서 홀딩을 하시면서 오래 가시려면요, 시간 소노도를 낮추는 쪽으로 우리가 훈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서두르게 되면요, 오래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